안녕하십니까 정치각도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됩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이 이슈를 두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분을 두 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두 분이 함께 합체하셔가지고 네. 세이브 코스피라고 이름 지어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 네. 운동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반응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점장님처럼 응원한다, 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 혹은 또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격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뭔데 그런 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애널리스트 하다가 그랬던 애가 왜 이걸 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제가 곱씹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거버넌스가 있도록 만들어놨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안에서 플레이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버넌스가 있도록 유지하는데 방조? 그냥 묵인?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그냥 뭐 삼성물산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수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그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분석하고 했던 사람들이 애널리스트고 매니저였었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사실 잠깐만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하면은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분석한 보고서가 인기를 얻고 사실 그랬었잖아요. 그거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매니저 하는 동안에도 2013년, 14년에 뭐 SK CNC 뭐 관련 뭐 합병하고 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들은 적 있어요. 야, 어차피 한국 주식은 그냥 오너가 지분이 제일 많은 그룹 내에서 그거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할 때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남들도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나만 뒤처지고 나는 그렇게 되잖아.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애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하냐? 그게 맞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다시 되짚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누가 해요? 그럼 누가 해?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 아니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를 할 때도 그리고 이제 매니저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약간 그래도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스타트업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김규식 대표님도 만났고, 만약에 저 혼자 하라고 그랬으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할 수도 없었지만 대표님 만났고 해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고, 사실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게, 세이브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는 저나 김기식 대표님한테 입장에서는 자산이 아니다, 이건 부채다, 이렇게 인식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응원이 사실은 저한테는 부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떻게 되지? 흐지부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버넌스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더 발전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서 더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낮아진다라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하고 계속 꾸준하게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업라이즈라는 회사에서도 이제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로 활동도 하고, 어제는 이제 뭐 대선 후보에게 이제 그 질의서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활동이 물론 저희가 대선을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질 때 하고 그런 불쏘시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럼 세이브 코스피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증시각도 TV 저희는 이제 독일마을 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저희 우리 독일마을 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네. 그 저희가 홈페이지에 그냥 되게 간단해요. savekospi.com 하고 들어오시면 네, 아무데나 들어가서 .com 해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국민청원도 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그 국민청원으로 바로 연결돼서 그 지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코스닥은 안 살리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코스피 살리면 코스닥도 살겠죠. 그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웹페이지에서 savekos닥.com을 하셔도 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오셔가지고 뭐 댓글로 응원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이 방송을 보신 기업들 중에서 우리도 지지한다 이런 회사가 있다면은 지지 의사를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이 되려면 가장 지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응원 댓글도 좋고 참여도 좋고 하는데 국민청원을 하는 게 가장 네. 효과적이겠네. 그 20만 넘으면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거라서 맞아요. 채택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저항은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지금 청원 숫자가 지금 한 2만 명이 훌쩍 넘었고요. 지금 시작한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됐는데 2만 명이 넘었으니까 좀 속도는 빠른 편인데 아마 이제 그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힘이 되려면은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청와대 얼마 안 남았는데 뭘 청와대 청원을 하고 있냐.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청와대 청원 받은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님들에게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시작하다 보면 뭐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장기적인 시기열로 보면 이번에 선거를 해서 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청원을 하나 하시는 게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산업구조 변화가 한국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 앞에 야만인들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게 원래 사장한테 대표한테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었던 이사들이 사실 대표가 자기 주가도 올리면서 자기도 한 몫을 얻기를 바라면서 주변 사람도 한 몫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 중에 이사들한테도 일부 나눠줄 거라고 감안을 해서 LBO라는 거를 단행을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사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한테 대표 빼고 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높은 가격을 그러니까 회사 값어치를 제일 쳐주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소송당할 게 너무 두려워서 이사들이 그렇죠. 아주 객관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하는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세이브 코스피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동인 8가지가 8가지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앞에 5가지가 개별적인 한국에서 대주주 산에 유보되어 있는 그 현금을 또는 자산을 일반 주주로부터 대주주로 이전하는 유형, 구체적 개별적 유형 5가지고 그 5가지의 모든 나라들은 한국 빼고 그 5가지를 규제하는 다 그 나름의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뒤에 3개가 포괄적으로 소송법적으로 이 사회가 주주를 배신하는 경영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추궁하는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법적 제도의 3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8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네, 합의물자 자수집중이라고 8가지인데 합의물 자자 네. 수집증 이렇게 그렇죠. 5가지 3가지 이렇게 되어 네네. 있죠. 네. 합의물자자 수집증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합병 비율을 OECD 국가는 다 공정 가격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규정 있는 나라들은 공정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규정이 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공정 가액이 아닌 경우는 주주들을 소송하는 걸로 규정은 없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정 가액이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다른 OECD 국가 외에는 뭐 소말리아 이런 데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중국조차도 공정가액으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한국만 시장가격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법학에서 법적 개념으로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 수단이 있다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 수단이 없다는 말은 권리가 없다는 말이고 완전히 동일한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주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소송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권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침탈이 되든지 말든지 그거를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가로 하는 건 일종의 작전이네요. 예를 그러니까 들자면 그렇죠. 감가상각을 많이 때려가지고 합법적으로 아니,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그런 주주를 배신하는 일종의 합법적이지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도적인 회계, 통제, 컨트롤을 안 하는 기업인들이 자괴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어느 기업의 사회이사로 있지만 너무나 공정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 진실된 분이어서 이제 그분도 이제 60이 되셔서 가업승계 또는 기업승계라는 문제를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예를 들어 하림그룹이라든지 뭐 많은 그룹들이 인적 분할하고 5가지를 이렇게 붙이고 막 한 10년 이상 거의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이렇게 뜯어붙이고 저렇게 뜯어붙이고 해서 막 해가지고 결국은 원래 한 15%였던 지분을 막 40%로 막 늘리고 아들들한테 한 개씩 그룹 다 떼주고 이런 멋진 그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주주 같이 다 지키고 주주들 배신하지 않고 그러면은 넘어갈 때마다 65%씩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분율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3대가 넘어가면은 한 30%였던 지분이 아무리 그 자사주 매입하고 해도 3대가 넘어가면은 10% 아래로 무조건 떨어져요. 한 5%, 8%는 그것도 한 2, 3남매가 돼 있으면은 그 다 쪼개면은 2, 3%씩 갖고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최대 주주가 무조건 연기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에서 내려오는 거고 주요 주주로 이사회에 나는 거지 경영권을 승계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나는 지킬 다 지키고 주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돌아보니까 애들 지분 뭐 2, 3%고 경영권은 이제 연기금 보드에서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 막 갖다가 꽂아놓고 이러고 있고 옆집 보니까 같이 골프 치던 기업이 있는데 거기는 막 이렇게 뜯어붙이고 저렇게 뜯어붙이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40%의 지분율 갖고 애기들 한 개씩 기업들 다 갖고 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아무도 터치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간다면 법을 지킨 사람, 법 또는 그 가치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이게 지금 앞서 거버넌스가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일 수 있잖아요. 사회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건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에는 명예가 없구나. 없어. 명예가 없고 돈만 있구나. 돈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 명예인 거예요. 돈이 명예니까 우리가 되게 자본주의가 되게 하급한 자본주의. 처음은 상당히 천박하구나. 이 주주 사회조차도 되게 천박하구나. 그러니까 돈만 많이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리만 지키면 그게 장땡이지. 사회적으로 정말 바르게 행동해서 존경받고 이런 구조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직 안타깝게도 하등한 자본주의에서 발전을 못한. 이제 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그게 이제 그럼 결국 상속제도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상속세를 줄여주자,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세금을 줄이는 건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게 또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제 하는 차등 의결권제라든가 예를 들어 클래스 B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결권을 많이 갖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는 다 동의하고요. 차등 의결권 제도, 그리고 미국에만 있는 경영권 방어 제도,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포이즌 피라든지 다 도입하자. 저는 다 찬성이고, 상속세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 8가지를 동시에 같이 도입하자. 상속세도 낮추고, 그리고 경영권 방어 장치도 도입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등 의결권이잖아요. 그것도 도입하고,
단 8가지 제도를 같이 도입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로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렇게 여기 와 보니까 기업인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안 되고 있고 그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주주들도 괴롭고 모두가 고통받는 이 거버넌스 시스템인데 다 이렇게 정격에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주주의 지위가 바뀌려면은 나머지 대주주, 임직원, 경영진의 포지션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도입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도 보호할 수 있고 일반 주주도 보호할 수 있는 그 제도를 같이 들고 오자. 그래서 그 아까 문 앞에 그 야만인들에 보면은 결국은 대주주와 경영진과 소수주주와 임직원이 모두 같은 이해관계를 같이 또 가지도록 운영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가가 오르면은 일반 주주는 좋지만 대주주는 손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속이나 이런 거 하면 지분율 떨어진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거버넌스가 이해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도록 애초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그 과정에서 서로 상생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똘똘 뭉쳐도 어려운데 서로 이해관계가 땀만 서로 품고 그렇죠. 있고 딴 맨날 생각하고 있으면 싸우고 되겠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만 지구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글로벌 기업과 다 경쟁 관계잖아요. 그런 건 계속 경쟁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합병 비율이 시장 가격으로 결정됐을 때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는 기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회계를 합법적으로 조작을 해서 합병 비율을 조작하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계열사 만들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하고 싶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공정 가액으로 해야 한다라고 도입을 해야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해봐야 공정 가액 계산하면은 그런 통제선 어느 정도 제어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 남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합의고 의무 공개 매수제도 경영권 지분 인수할 때 유럽 같은 경우는 30% 이상 경영권 지분 인수하면 100% 인수해야 돼요. 다른 주들까지 같은 가격으로. 당연하죠. 왜 대주주만 팔고 도망가? 그렇죠. 경영권이라는 게 주주들이 그 경영진에게 위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 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대주가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은 85%의 그 경영권은 다른 주주들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받는 그 부분을 다른 주주들과 같이 누려야 되는 거죠. 자기만 그 경영권을 받아서 그 경영권을 넘기고 자기만 그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은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상한 거래들이 많아져서 회사 팔고 도망치고 상장만 하면 내 목적 다 끝났어. 한몫하고 나 나갈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 한국에도 94년도까지는 97년도에까지는 의무 공개 매수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IMF 때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폐기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그것도 IMF가 요구를 해서 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폐기한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부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부활해야 한다. 우리나라 빼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다음에 물적 분할. 물적 분할에는 반대 주주 매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없어요. 왜 없냐면은 그러니까 분할에서는 인적 분할은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 물적 분할은 왜 없냐면은 원래 부실 자산을 구조 조정에서 떼내는 수단으로 재무 이론상 나와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고 OECD 국가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미친 기업인이 자기 회사의 알짜 자산을 통째로 떼가지고 회사 밖으로 빼내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없고 그건 없는 건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LG화학의 그 100조짜리 금덩어리를 통째로 빼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뺐는데 그게 어떻게 통과가 되냐는 거지. 그렇게 통째로 빼내겠다고 어떻게 이사회 결의를 하며 그것이 어떻게 또 특별결의에서 통과가 되냐는 거죠. 그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은 반대했지만 대부분의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다 찬성했단 말이거든요. 왜 찬성했냐면은 이제 이게 모럴 해저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모에 참여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LG 에너지솔루션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여기서 LG화학에서 손해 받는 것보다 LG에너지 솔루션에서 기관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대박을 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펀드들은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뉴트럴한 포지션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우선 배정을 못 받잖아요. 증거부터 다 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피해만 보는 거죠. LG화학 주주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사실은 LG화학을 그거 보고 산 사람들이 꽤 다 그렇게 많았으니까. 됐죠. 그럼 누가 LG화학을 보고 샀겠어요. 화학보다는 다 에너지를 그걸 보고 샀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자본시장의 트러스트나 정말 뭐 인테그리티도 없고 트러스트도 없고 뭐 컨피던스 자부심도 없고 이거는 뭐지 진짜 이건 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무슨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정말 처참한 현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문명 국가의 OECD 국가의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는 거예요. 시민 사회든지 정부든지 누군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정말 자본시장의 신뢰와 그 바탕에 있는 근원적인 원리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왜 통과된? 그래서 LG그룹이 진짜 LG그룹 흑역사라고 많은 일을 해 오셨지만 이번에도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다. 눈치 안 보고 파괴되든지 말든지 뭐 나는 모르겠고 그게 바로 성공하면 이기면 그 사람이 위너가 되는 그런 역사였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막아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물적 분할 동시 상장에 대해서 입법이 들어가야 되고 입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데 그것이 진짜 우스운 일이지만 물적 분할할 때 반대 주주 매수 청구는 들어가야 되고 동시 상장을 할 때 모회사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을 하든지 뭐 신주 인수권을 주든지 이렇게 입법이 들어가서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길거리에다 오줌 싸지 말을 법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거죠. 들어요.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 우리가 수준이 높고 우리가 되게 품위가 된다면 알아서 안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또 말씀을 조금만 더 부연드리면은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물적 분할을 하지 않았어요. 삼성그룹도 실제로 미전실에서 그런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구조를 검토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워낙 외국계 펀드가 많아서 외국계가 그거는 도저히 내가 인정 못하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AS 국내 AS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이사회가 발표했다가 여론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정은선 회장님이 철회를 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한국의 자본시장 미래가 있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LG그룹은 잘못하신 거다. 저는 LG그룹, 저도 LG 가전제품 다 LG 쓰고 있고, LG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근데 저는 LG화학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버넌스 리스크를 알기 때문에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를 들자면 85% 또는 그 이상의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전부 LG화학으로 꼽아주면 그나마 속죄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조선해양과 LG화학과 만도 이런 이미 물적 분할을 해서 주주 가치가 급격하게 침해가 된 이런 기업인 경영진들에게 저는 제안을 하는 게 물적 분할을 해서 침해를 하셨으니 물적 분할된 그 회사가 나중에 성숙기에 이르러서 배당 가능 이익이 일정하게 쌓이면은 그 부분은 90%를 최소 70% 이상 모회사로 배당을 하고 또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부분만큼은 그 모회사 주주들에게 다시 90% 이상을 다 환원하겠다고 지금 공표하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라고. 그러면은 바로 리레이팅 될 거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LG화학이 아마 3연상을 치든지 아마 최소 상가 한 번은 칠 거다. 쇼커버가 들어오겠죠. 그렇죠. 스퀴즈가 날 거예요. 정신없이 쇼커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운 좋은 기업이 한국조선이죠. 가장 너덜너덜하죠. 맞죠. 5개를 분할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은 LG화학이 많이들 회자가 돼서 그렇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은 정말 해도 너무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이걸 막지 않으니까 또는 못 막으니까 그룹들 저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막 이리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안 하셨단 말이죠. 네이버의 이혜진 회장 지금 지분율이 3.7%라고요. 물론 자사주 매입해서 백기사에게 이제 넘기면서 경영권 방어를 일정하게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물적 분할하고 동상생 안 하셨잖아. 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저는 존경하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는데 마음이 짠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혜진 의장이 왜 몰랐겠어요.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하고 자사주 마법에 찢어 붙이고 하면은 한 20%까지 지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조언을 한 사람 왜 없었겠어요. 안 했단 말이죠. 이재용 회장이 왜 그런 얘기를 못 들었겠냐고요. 안 하셨다는 말이죠. 정의선 회장도 그렇게 뭐라고 해도 그냥 강행해도 못 막는다. 여론이 들끓을 뿐이지 정부가 막지도 않을 거고 주주가 그걸 소송해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감행하면 감행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안 하셨잖아. 근데 안 하셔서 어떻게 됐냐고 지금. 이재용 회장 감옥 갔다 들어왔죠. 정의선 회장 현대차 그룹은 아직도 순환 출자 구조로 아직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의 자긍심을 지키고 품위를 지킨 기업인들이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감행하고 욕을 먹든지 말든지 하긴 나는 그런 모르겠고 그냥 나는 감행한 그룹은 안정적 지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현실이 참 뭐라고 막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위한 제도가 같이 만들어져야 같이 들어가야 되는 예. 빨리 예. 이걸 막고 네. 뿐만 아니라 이미 물적 분할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서 그 거버넌스를 그런 식으로 전환한 분들은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분들이 주주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경영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하고 입법적으로도 보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이 물이었고 그다음에 자진상패. 자진상패가 똑같은 얘기인데 외국 경우는 내재 가치가 있고 시장 가격이 있을 때 이게 괴리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은 그 시장 가격으로 자진상패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를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본질 가치가 한 2만 원인데 지금 5천 원에 거래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우리나라는 한 6천 원의 공개 매수 가격을 제시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맘스터치가 정말 제가 처음 본 케이스고 맘스터치는 진짜 정말 처음 본 모범 사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시장 가격을 또 회계적으로 합법적으로 회계를 조작해서 주가를 박살 내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정도로 공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가격을 그렇게 제시하고 그래서 막 이제 안 하는 공개 매수 응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부산 도시가스 경우는 8년 동안 그렇게 분쟁이 있었어요. 8년 동안 공개 매수를 하려는 서로 간 얘기가 있었는데 2만 원이 본질 가치인데 5만 원에 거래가도 있으니까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면은 안 하는 거죠. 주주들이. 근데 8년 동안 그걸 버틸 수가 있겠냐고 주주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진짜 지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 플러스 알파로 결국은 공개 매수 다 응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 또 그래서 테린 페이퍼 같은 경우는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소송을 한 4명의 주주는 실제 공개 매수 가격의 한 3.8배의 가격으로 본질 가치에 비슷한 수준으로 매도를 하셨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주가 몇 명 되겠냐고요. 해외의 경우는 그 괴리도가 그렇게 높으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뭐 차입을 해서라도 배당을 하든지 해서 이 주가를 한 그래도 15,000원까지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가격에 공개 매수를 하지 괴리가 벌어지는데 이때도 하고 공개 매수하면은 바로 소송 걸려요.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주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도 제지를 못한다. 그래서 공개 매수도 공정가액으로 제시하도록 입법을 하시든지 시행령 입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수집증을 도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괴리가 벌어져 있을 때 공개 매수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여기에 이제 자진상패고요.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또는 자사주 마법.
이것도 진짜 전 세계에 한국만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에는 물적 분할 동시상장의 수단으로 대주주로 그 부가 이전되는 그 수단이었고, 인적 분할은 이제 자사주 마법이거든요. 인적 분할을 하고 자사주를 지주회사로 몰고, 그 모는 것도 우리나라만 허용되는 거예요. 원래 인적 분할하기 전에 자사주 다 소각해야 돼요. 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미발행 주식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하기 전에 다 소각하고 인적 분할합니다, 원래는. 근데 한국은 그걸 자산으로 보는 나라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없다. 그렇죠.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나라가 전 세계 최소 OECD 국가에는 한국밖에 없다. 자사주를 삼은 발행 주식을 줄인 거니까. 그렇죠. 주식수가 회계상으로 줄인 거지. 미발행 주식이 되기 때문에 감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경우는 인적 분할하고 그것을 지주회사에 몰고, 이거부터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몰아주면 또 의결권 부활해. 그러면서 거기에 신주 배정을 해요. 자사주 부분을. 그렇게 해서 사업회사의 주식과 지주회사의 주식을 스왑을 하면은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현물 출자를 하면은 그 지주사의 지분율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대주주의 지분율도 확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한국밖에 없다. 이거 금지해야 된다. 이것도 품위의 문제예요. 도대체 이 나라는 품위도 없고, 뭐 자긍심도 없고, 뭐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뭐 이건 뭐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변호사였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불법이나 권리 침해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직업적 본능으로. 그리고 그것이 불법이고 권리 침해인 경우는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요. 직업적 본능 때문에 하도 그거를 파고들면은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호사의 직업은 불법과 권리 침해를 깊이 파고들어 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그게 이제 거버넌스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사회적 역할이 그런 거고.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권리 침해에서 그러니까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식이 이제 생기는데, 다른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손절하고 욕하고 소주 한잔 하시고 잊어버리고 또 새 출발하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 이 자본시장은 도대체 뭐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품위도 없고 뭐 자긍심도 없고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가, 외국에는 어떻게 돼 있지? 한국을 보니까 이제 권리 제도가 없어. 구제 제도가 없어. 외국은 어떻게 돼 있지 하면서 하나씩 찾아본 거예요. 구글링 하면은 다 있어요. 다. OECD 국가에 다 있고, 그 구글 번역하면은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읽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는데, 한국에는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자사주 마법이라는, 인적 분할하고 지주사에 몰고 신주 배정하는, 의결권을 부활하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명 국가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입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금 그래서 벌써 이번 정부 들어서도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서 지주사가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자사주가 한쪽으로 몰아주더라도 그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할 수 없다라는 상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런데 계속 본회의에 못 올라가고, 또는 올라가도 통과 안 되고 부결되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진짜 국회가 참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한국인 헤지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본 지주사 문제, 지주사 디스카운트 문제, 그리고 지주사가 형성이 되면서 지주사 마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 보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다요. 이해를 못 한다는. 방금 아니 왜 테이크업 하지 않아? 아니 100조짜리인데 왜 지금 40조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왜 테이크업을 하지 않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그 한진칼에서처럼 사례를 들면서 정부가 또 이걸 태클 걸 수도 있고 여론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현금 많아가지고 할 일 없는 돈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들이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돈들도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충분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투명한 거버넌스가 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꾸는 게, 야, 내 돈만 많으면 내가 인수하고 싶은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닌걸? 그러니까 인수하면 몰아쟁인걸? 딱 이렇게. 몰아쟁인걸? 이런 회사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퀀트로 OECD 국가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 100개를 고르면 50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펀트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숫자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저평가가 아니고 리스크라는 거잖아요. 그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를 반영하는 가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사주 마법 금지되고 또 자사주를 사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도 한국밖에 허용되지 않는다. 은폐된 경영권 방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식 스왑을 한다든지 주식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바로 소송 걸거든요. 왜 이 자사주 매각, 이 그룹에게 자사주 매각한 게 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지 입증해라, 설명해라 라는 소송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하고 있다. 일단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 5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주로 회사의 이사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렇죠.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사의 독립성.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 문제는 이사의 독립성의 문제고 운영체제의 문제인데 이것이 권력구조라고 비유를 해보면 의원 내각제와 비슷해요. 정부가 경영진이고 국회가 이사회고 주주가 국민이에요. 독재체제란 말은 그 경영진 내지 정부가 의회를 무력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리 못하고 일부 집단의 권력 집단의 이익을에 복무하는 이게 이제 독재 국가잖아요. 독재 체제, 독재 거버넌스고 지금도 똑같아요. 민주주의, 주주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거버넌스가 민주주의적으로 되려면 이사회가 독립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사회가 올바르게 주주 전체 이익을 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주주 이익의 보호 의무가 있고 신인 의무 또는 수탁지 의무라고 하는데 그 이사가 대주주 이익이 아니라 주주의 전체 이익을 공정하게 대리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입법하는 나라가 없는데 입법을 왜 하겠어요? 그거를 그 길에 오줌 누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이 입법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워낙 독재적 거버넌스로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너무나 관행화되어 있고 모두가 고통받는 대주주, 소수주주, 경영진, 임직원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누가 먼저 이것을 바꾸는 게 어려우니 그냥 동시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 대하여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규정을 하자 그냥 상법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집단 소송, 증권 집단 소송. 한국에는 증권 집단 소송의 소재기 요건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허위 공시 같은 사업 보고서 허위 기재 또는 허위 공시의 경우만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가제인데 인가에 대해서 회사가 항고하면은 즉시 항고를 하는 거. 즉시 항고를 하면은 재판이 중단이 돼요. 근데 즉시 항고를 3번 할 수 있고 대법원까지 3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증권 집단 소송을 인가받는데 3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본안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6년을 해야지 내가 그 회사의 어떤 경영 행위로 주주 가치가 훼손돼서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이 안 되지만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거는 허위 공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지만 한국에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소재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걸 소재기에서 권리 구제받는데 6년 걸려요.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집단 딱 한 대 있어요. 연기금. 개인 주주들이나 헤지펀드, 그냥 헤지펀드들도 6년 소송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없고 오직 연기금만 할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주식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주가를 회복시켜야 할 수탁지 의무가 있고 그래서 증권 집단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요건이 너무나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최소한 중단효, 심리 중단효라고 하는 즉시 항고의 중단효는 폐기해야 되고 소재기 요건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증거 개시 제도. 저는 8가지 중에 1개만 꽂으라고 하면은 증거 개시 제도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사가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배신 행위를 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면 어느 나라도 주주인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 편제라고 해서 관련 증거 자료는 모두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하나도 주주가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LG화학의 LG 에너솔루션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증거 개시 제도를 하면 그 LG 에너솔루션의 물적 분할하게 된 경위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사회 의사로부터 또 외부 용역기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전략 보고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보고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거를 주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그와 관련된 이메일 주고받은 거, 로펌과 주고받은 거, 회계법인과 주고받은 거, 또 컨설팅 펌과 주고받은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이재용 그 회장이 결국 소송을 해서 그 문제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모킹 건이 유출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합병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다는 게 한 줄 딱 있었어요. 한 줄이. 그게 유출이 돼서 결국은 그런 이제 재판에 승소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소가 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스모킹 건이 유출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유죄 판결 받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연히 유출된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 주주가 무슨 수로 그 경영진이 그 행위를 할 때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감행했고 이걸 무슨 수로 입증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입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주주 대표 소송 안 하고 해봐야 소용없고 승소도 안 되고 7가지가 모두 도입이 돼도 증거 개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은 못 이깁니다. 승소에서. 그래서 증거 편제, 증거를 숨기고 증거를 훼손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이렇게 해서 주주가 승소하지 못하도록 그때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 사건 터졌을 때도 서버 통째로 빼가지고 땅에 막 묻고 그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미권의 공통된 증거 개시 제도는 다 공통된 제도예요. 영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싱가포르에서도 증거 개시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에도 그 제도가 일부 도입돼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 있고요. 그렇게 증거 개시 제도가 있으면은 관련 자료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행위를 할 때 나중에 소송에 걸릴 것을 염두에 두고 컴플라이언스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주주가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지를 스스로 제어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8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단순히 주주이익과 주가 올리는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고 한국의 산업 미래에 대한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이고 인식의 문제이고 진짜 선진국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겠구나. 역사의 문제입니다. 역사의 문제. 예, 그런 생각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다른 나라에 얘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지금 전 세계 중에서 GDP 12 안에 들고 무역도 강국이고 뭐도 잘하고 뭐 K-팝이 어떻고 저떻고 난리가 나더라도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정말 쟤네들은 길거리 가서 그냥 막 오줌 싸 하는 거나 똑같은 거나 오줌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야 이게 잘 돼야 산업의 미래도 있고 문화도 고양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는 거고 좀 그야말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지는 거죠.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래서 기업도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민들도 위험 자산을 통해서 의미 있는 자본 축적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주주들도 또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야로를 부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뒷골목으로
직거래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떳떳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렇죠. 예, 또 주주든 주주 가치를 또 보호를 받고, 그렇죠. 경영진이 그래서 창업주 가문이 경영진이 리더로서 자본시장의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그 힘이 있으면 뭐 합니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은 서로가 참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실제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면 그 회사 내에 예를 들면 이사회도 있고 임원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최종 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임원들이 하실 텐데 그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여전히 주주는 무슨 주주, 뭐 오너가 나를 지금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세이프 코스피 운동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게 이렇게 웅성웅성하게 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밑에서 아무리 직원들이 해도 이게 본인들이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론이 형성되고 밖에서 얘기 들리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대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다 보면 변화가 되지. 그냥 그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바뀔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실은 이번 2020년 이후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동학 운동이라고 동학 주식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따지고 보면 이게 진정한 의미의 동학 주식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우리 대표님, 김 대표님도 이걸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보면 항상 개인들이 왕창 시장에 들어왔다 씁쓸한 경험만 가고 맞습니다. 시장에서 네. 떠나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그런 구조. 바로 그거죠. 예,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뜻에서 이거 활동을 시작했다는 말씀 듣고 저도 정말 이거 동참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도기마을 분들도 그 취지를 이제는 잘 아셨을 거라고 믿고요. 함께 이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동참한다고요? 네, savecospy.co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청원도 국민청원도 연결돼 있으니까 네.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김규식 대표님 정말 많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스피커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각도기 TV도 역시 스피커의 목소리를 해주면 그냥 김규식 대표님이 늘 얘기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전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에요. 전에는 김규식 대표님 혼자서 아무리 페이스북에다 해도 듣는 사람은 듣는데 사실 좀 어렵거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스피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스피커 하다 보면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웅성웅성하게 돼서 기업의 거버넌스를 바꿀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면 이 세이브 코스피 운동이 잘 되면요. 지주회사 투자하면 대박 나겠습니다. 대박 납니다. 완전 초대박 납니다. 초대박 납니다. 네, 초대박. 네. 아까 1번 SK, 2번 뭐 한화, CJ, LG. 그렇죠. CJ, LG. 다 뭐. 완전 뭐 여러분 인생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연금이 몇 년이 되면 고갈된다 이런 고민하잖아요. 10년은 늦출 수 있을걸요? 예, 10년은 그렇죠. 늦출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언제 이런 식으로 되면 언제 고갈돼? 근데 그게 아니고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서 제대로 대평가를 받아봐요. 그럼 10년은 연장되죠. 가장 미칠 사람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눈이 시뻘게 갖고 들어오겠는데? 그렇죠. 돈다발 들고 막 미친 듯이 들어올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해준다면 바로 LG화학부터 네. 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되면 요거 오늘 보셨으면 이 얘기를 다 하셨으면 내가 요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라는 것도 더불어 저희가 팁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그리고 귀한 활동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규식 대표님 그리고 이효석 이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짧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이브 코스피 운동을 뭐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냥 저희는 그냥 손들고 그냥 한 것뿐이고 지금부터 이 동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도기 TV 여러분들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말씀인데 절대
열정이나 분노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이 시청하신 분들이 마음에 품으셔서 거버넌스를 꼭 이번에 개혁을 하고 대주주, 일반주주, 경영진, 임직원이 모두 상생 공명하는 빛나는 미래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독일마을 주민들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다시 한번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 독일마을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끝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세이브 코스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이브를 선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팔을 들면서 이제 코스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코스피!